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늘 아이 키우느라고 걱정이 많으시죠? 하여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종합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 아주 똑똑한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다는 것을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워내서 성공적인 아이, 성공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성취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로 키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공하는 영재의 4가지 조건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영재의 4가지 조건입니다. 자, 성공하는 영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실패하는 영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유아일 수도 있고요. 뭐 한 6살, 뭐 우리나라 나이로 7살 그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다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일 수도 있고, 뭐 4학년, 5학년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1년 1년 자라서 성장해서 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부모님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부모님의 역할은 얼마나 되고 아이의 그 역할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공하는 영재의 첫 번째 조건,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지적인 능력. 그런데 그럼 이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가중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가중치. 100점으로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100점으로. 자, 100점으로 따질 때 지적 능력은 50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 일단 100점 만점에 지적 능력이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일단 5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면은 지적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한 5%, 상위 한 4%이 정도 들어가면 지적 능력이 일단 높다고 보는 겁니다. IQ가 보통 한 뭐 125 정도 되면은 높은 겁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IQ가 막 140 막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IQ가 너무 높아도 썩 좋지가 않아요. 무조건 높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지적 능력이 IQ가 한 125 이상만 되면 일단 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30 정도 좋습니다. IQ 125, 130 정도 되면은 50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능력 중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실 때 생각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힘이 약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는 잘하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약한 겁니다. 그거를 키워주셔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키워주셔야 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궁리한다 그러죠. 이런 궁리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은요,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딱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장난감을 사더라도 아니면 뭐 운동화를 사더라도 옷을 사더라도 자,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무슨 검정색 있다 그러면 내가 또 검정색을 살 거냐, 내가 빨강색을 살 거냐, 내가 노란색을 살 거냐, 이런 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없는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것이 나중에 성공하는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사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놓고서 나는 그때 저거 해야 될 건데, 나는 그때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데, 그런 후회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그 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의사결정을 잘하게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의사결정을 잘하게 도와주려면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자꾸 하고 아이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력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커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자, 10살, 3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3년 후 13살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할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1년 후에, 앞으로 미래에, 아니면 너 길게 잡으니까 안 돼요. 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희망사항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러면 1년 후, 너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내년에 뭐 하고 싶니? 이렇게 1년 후, 짧게 6개월 후 이런 식으로 짧게 예측하는 힘을 자꾸 갖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 지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영재들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조건으로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50점이다. 50점. 그래서 IQ가 높다. 일단 IQ가 높다는 것은 지적 능력이 높은 거예요. 일단 IQ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IQ가 낮다.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러나 뭐 IQ가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성취동기입니다. 성취동기. 뭐를 이루려고 하는 힘이 강해야 돼요. 내가 수학 공부도 흥미가 있어서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흥미가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도. 힘들지만 해야 돼요. 나중에는 재미있고 즐겁고만 그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빠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아빠가 직장 생활 하는데 재미만 있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미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 좋죠. 재밌고 하지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면 여기에 성취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 노력과 끈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노력과 끈기. 내가 힘들게 노력해야 되고요. 거기서 끈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제가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일본 사람인데요. 이 나카무라 슈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해내는 힘,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노벨상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힘. 제가 앞편에서도 영상에서도 소개를 몇 번 했어요. 이 나카무라 슈지라고 하는 분,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ED 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성취동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 열정을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열정을 가질 수 없어요.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이 끌고 가면 걔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일단 내가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나중에 가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처음서부터 엄마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물론 방향은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방향 잡아주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주고 열정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 그럼 성취 동기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점입니다. 20점 정도를 줄 수 있어요. 성취 동기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부모의 지원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의 지원. 자,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지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지원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뭔가 막 해줘야만이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지금 배가 굉장히 불러요. 배가 불러서 먹기 어려워요. 뭐 음식을. 그런데 엄마가 계속 맛있는 걸 해갖고 먹으라고. 결국. 자, 이게 지원입니까?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계속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주면, 그러면서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너한테 자꾸 해주잖아. 왜 안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소화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엄마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부모의 지원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 중에 우리 스위스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는데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일에 있는 영재 학교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는 홈스쿨링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와 먼저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그 학교로 갈래? 가지 않을래? 결정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가기 싫다 그러면 왜 가기 싫어하는지, 뭔가 의견을 내놓고 서로가 상의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보낸 카톡에 그 아이가 독일의 영재 학교로 가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상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 둘이 아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결정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결정하면 안 돼요. 이 부모의 역할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의 유연성. 역할의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 역할이 지원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의 유연성이에요. 부모 역할이 유연해야 돼. 무조건 준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럼 내버려 둬야죠. 5시간이건 6시간이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 부모의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지원 중에는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아이는 아직 정보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만 아이는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아이하고 상의해서,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항상 아이하고 상의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부모의 정보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우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내가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변수도 성공하는 영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잘 유리하게 나한테 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기차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뭐 우연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우연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를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연. 사람도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도 우연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수 중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걸 우리가 럭키하다 그러죠. 럭키하다. 아, 정말 나는 그때 럭키했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성공하는 영재의 4가지 조건. 첫째는 지적인 능력 50%. 그 다음에 성취 동기, 강렬한 성취 동기, 끝까지 해내는 힘, 이게 20%. 그 다음에 부모의 지원, 부모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20% 정도. 그 다음에 우연한 것, 우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도움, 이런 것이 10%.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100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50점, 성취 동기가 50점, 부모의 지원이 20점, 그 다음에 우연한 것이 1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입니다.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바로 여기에서 성공하는 영재가 만들어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영재,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들 잘 생각하시고, 또 아빠들, 엄마들,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를 잘 키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니 컨퍼런스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을 올릴 때, 제가 2월 이제 다음 영상 올릴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대충 지금 2월 28일 마지막 날 일요일인데요.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늘 걱정하시는 그런 어머니들, 제가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